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북한은 농촌을 버리고 도시화를 빨리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도시화 달성에 있어 기존 도시들 중에 건질만한 것이 별로 없으니 권역별 스마트 메가시티를 건설해 인구를 집중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인구를 감안할 때 인구 200만 명 규모의 도시 6개만 건설해도 대다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이 6개의 도시를 건설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북한 개발이 있어 자원 조달 방안이라는 새로운 영상을 제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권역별로 6개 지역만 집중적으로 건설한다면 이는 북한을 개발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굳이 북한의 전 국토를 개발하느라 돈을 들일 필요가 없이 도시 6개만 건설하면 되기 때문이고, 철도 도로도 6개 도시를 연결할 수 있게 최소한으로 건설하면 되기 때문에 막대한 사회 간접 산업 건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지역 6개를 선정할까요? 이를 위해 필요했던 것이 경쟁력을 가진 지역과 더불어서 지역별로 인구가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크게 서해축선과 동해축으로 나눠 본다면 동해안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은 나선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나선시의 잠재력은 매우 풍부합니다. 인구 수억 명의 동북이 배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들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연해주 개발이 시작된다면 이곳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나선시는 북한 전역에서도 가장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데, 중국 개혁 개방의 1번지로 오늘날 인구 1000만 명의 첨단 도시로 변한 선전과 유사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지금 함경북도의 최대 도시는 청진이지만 청진은 일제시기에 무산 광산을 활용한 제철 재련으로 큰 도시이고, 미래에는 제철소 하나의 도시 운명을 걸고 먹고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선과 항구 조건이 좋고 인구가 많은 청진을 함께 묶고 나선 청진시를 개발하면 이곳의 면적은 선점보다 훨씬 커서 인구 500만 명 정도를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최대치로 그래픽을 만들어 봤는데 이건 그냥 1900만 명에 맞춘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로는 100만 명이나 200만 명 정도 적게 들어가도 됩니다. 300만 명이면 함경북도는 물론 양강도 인구까지 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함흥, 원산 권역인데, 원산과 함흥을 따로 보지 말고 이 중간에 금야평화도 있고 넓은 땅도 많으니 아예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이곳은 양강도와 함경남북도를 배후로 한 인구를 흡수한 무역과 화학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경제를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킬지 여부는 향후 산업의 발전 전망을 봐서 결정할 수 있으며 굳이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곳은 인구 300만 명 이상을 흡수할 수 있는데, 앞서 나선은 중국을 배후로 먹고 산다면 이쪽은 일본을 겨냥해 저임금으로 승부할 수 있습니다. 나선 청진과 함흥 원산 권역 사이의 단천 지역에 인구 50만 내지 100만 명의 작은 도시를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북한에는 경제성 있는 지하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석탄이나 철광석은 품이나 질이 떨어져서 상품성이 높지 않지만, 여기 단천 검덕 지역에는 미래 세계 핵심 자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마그네사이트가 대량으로 묻혀 있습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절반이 묻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뻥인 것 같고, 아무튼 많긴 합니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고 노천 채굴이 가능한 룡양 광산도 이곳에 있습니다. 마그네사이트를 가공하면 마그네시아가 나오는데, 이걸로 가축사료, 비료, 폐수 처리, 배기가스 흡착제, 건축자재, 유리섬유, 특수유리, 유리식기 코팅제, 산화 우라늄 회수를 위한 흡수 촉매제 제산제, 내화벽돌, 광학장비, 원자로, 로켓 분사구 등에서 사용합니다. 마그네시아를 환원시키면 마그네슘을 얻을 수 있는데, 마그네슘은 알루미늄보다 3분의 2 정도로 가벼워 항공우주산업, 자동차, 기계 등의 합금 형태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마그네슘은 철을 대신할 미래의 산업 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래 소재라는 그래핀의 원료가 흑연인데 단천 쪽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런 광물 자원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가에 따라 단천 검덕 일대가 함흥
원산권을 능가하는 도시로 클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도시들과 비교할 때 인구 100만 명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서해 축선을 살펴보면 이곳에는 평양 남포권역, 신의주권역, 해주 개성권역이라는 세 개의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평양과 평안남도, 남포의 인구를 다 합치면 750만 명이 되기 때문에 평양 남포권역이 500만 이상의 도시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고려해야 될 점은 500만 명 인구를 수용할 산업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평양은 북한에서 특혜를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인구가 집중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평양을 금융의 중심지로 키우고 남포에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가공공단을 대거 건설하면 발전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현실성 여부는 통일되는 시점에 다시 따져봐야 하겠죠. 해주 개성권역은 최소한 300만 명 이상은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과 연계한 경제개발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개성과 차로 1시간 거리밖에 걸리지 않는 서울의 땅값은 평당 몇억 원을 호가하고 파주 일대의 공업용 토지도 평당 100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파주에서 차로 10분만 더 가면 공짜 토지와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합니다. 이런데도 한국 기업이 진출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통일돼서 남북 합작 사업이 활발하게 될 것인데 멀리 갈 필요 없이 해주 개성 권역에서 모이면 되죠. 300만 인구로 도시를 구성하면 100만 명 정도가 남쪽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성 해주 권역은 통일한국에서 통합의 시금석이 될 지역입니다. 신의주도 인구 200만 명 이상의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곳은 한반도와 중국 14억 인구가 만나는 관문이라는 그 하나만 갖고도 얼마든지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6개의 메가시티를 건설하는 데 집중하면 1800만 내지 1900만 명 정도의 북한 인구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 인구는 더 적을 것입니다. 그럼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도시들, 가령 자강도 강계나 양강도 해산, 황해도 사리원 이런 도시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이들 도시도 주변 농촌 인구를 흡수해 여전히 도시 기능은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 서해 축선상에서 작은 도시 몇 개 있는 것 정도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작은 읍면 단위도 존속할 수는 있을 것인데 단 거기에 살면서 경제활동을 벌여 스마트시티 못지않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북한의 대다수 농촌들은 유감스럽지만 존속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계리 수백 호가 농사를 짓던 땅엔 한 개 가구만 살면서 목축업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연 경관이 좋아지면 별장들 짓고 살면 어떨까요? 인프라는 지금 기술로도 모든 도시가 일일 생활권으로 묶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로와 철도 가스관을 따로 만들지만 북한은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지을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즉 땅을 파서 지하에는 가스관 및 전기선을 매설하고 1층에는 스스로 충전되는 자율주행차용 도로가 2층에는 기차가 다닐 수 있는 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한다면 북한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부지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 메가시티 개발 방안에 대해 설명드려 봤습니다. 건설 작업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